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문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9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후 결의안과 환경국,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4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15일간 실시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는 감사 목적, 기간, 대상 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대상 기간 등에 대한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감사 결과 부서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총 464건의 자료를 받아 감사한 결과 총 90건을 지적하여 시정 20건, 건의 70건입니다. 지적사항이 전년 대비 22건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녹지 정국이 선실되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기후변화 적극 대응, 산불 방지 대책 강구,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 대책 등의 요구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보고서 5쪽에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쪽에서 60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입니다. 세부 내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1쪽에서 77쪽까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은 20건의 시정요구 목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4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7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희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17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방출 기준이 넘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의 저장 탱크 허용령이 2020년에는 소진된다는 이유로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를 할 계획을 추진 중으로 120여만 톤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예정이던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반대 여론을 의식해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시 방류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방류를 위해서 지역 일본의 국민들까지도 반대를 무릅쓰고 방류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과 재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자 22명의 울산광역시 의원 전원 의원이 동의하여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계획 처리와 일본 정부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 제공을 촉구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서희웅 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손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희웅 위원께서 좋은 이렇게 결의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아직 일본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그 방류를 아직 시작은 안 했죠, 그죠? 지금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 가지고. 네,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시작은 지금 안 했죠, 그죠? 다시 중간에 보류를 2차례 했다가 네. 다시 최근에 다시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방류가 된다면 우리 동해안까지 도달하는 게 한 며칠 정도 걸린다고? 1년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린다고, 그죠? 네. 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그 어항도 황폐화될 건데, 국제적인 이게 공조가 되지 않는 이 과연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외교부에서는 국제 관계에 민첩한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라는 이유로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울산시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의회가 같이 이거를 결의안을 촉구를 하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자 하는 방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손정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7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51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적정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기후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고 울산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이 조성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예,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조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예, 이미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어안번호 제751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처하고 기후위기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후위기 보고서를 매년 작성 공포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개, 사업자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억제 지원,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연구센터 설치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연구, 시책 개발 등의 연구기관 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현재 우리 시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지역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의 기후위기를 기후변화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처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미영 의원님과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이제 울산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정말 이 문제는 뭐 정부에서 또 2035 이제 30 넷제로를 선언을 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나가지만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 울산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이다. 이제 이거는 어느 정부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국가가 또 우리 울산시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는데요. 그 현재 이제 우리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입장을 보니 정말 이렇게 대응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민관 합동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대처를 해 나가려면은 이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비용 추계나 이런 데 보면은 금액이 한시 좀 낮다 이렇게 편파한다는 데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 한 의견이 어떠신지입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뭐 세계가 선진국들부터 후진국까지 전체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도 특히 그동안 해왔지만은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어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뭐 산업계 우려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들도 기후 위기에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정부의 중장기 과제 같은 걸 보면은 우리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또 공공부문은 공공부문대로 좀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에는 일단 그 중장기 대책 마련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우리 공공부문 그리고 이제 생활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부분이라든지 대응을 해 나가면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중장기 대책 과제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재정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일 첫 시작점이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곳인데 그 계획이 울산 전체를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계획을 삼느냐 그게 제일 첫 시발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력이라든지 뭐 조직이라든지 뭐 센터라든지 이런 거 다 감안한다면은 분명하게 이제 예산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꼭 수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울산의 전체적인 종합 용역이라든지 계획을 하는데 좀 더 관심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 산업도시 울산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게 지금 현재 울산시 시책하고도 많이 부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화 정책과도 굉장히 부합하는 거고 더 나아가 요즘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기후변화 협약도 탄소 제로 중립화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에 아주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조금은 이게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 조례안이 기후 변화 위기 대응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우리는 상위법이 있고 또 법에 또 이게 정의나 문구도 사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의해 주신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을 기후변화위기 대응 조례안으로 좀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발의해 주신 우리 이미영 의원님 크게 이게 내용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충분히 입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한번 발의하신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장윤호 부위원장님의 또 고견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이라는 일단 이 조례안의 제목을 가지고 입법 담당과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 부서의 기후 변화에 라는 어떤 용어도 얘기를 했었고 또 기후변화 위기 대응 조례도 한번 해봤었고 또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도 해보고 이게 지금 거의 이 조례가 상반기에부터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토가 좀 많이 되면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례 개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개정되는 표준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다가 사실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은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 용어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굳이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상위법이나 아니면 현실보다 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집행 과정 자체가 좀 많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부합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서 현장에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어떤 부분에서 근데 그런 의견이 좀 더 많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간담회도
이제 진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라는 제목을 했는데 만약에 의원님들 의견 자체가 기후 위기보다는 기후 변화 위기가 더 낫겠다고 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뭐 거기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걸 진행했을 때 이제 환경 관련 어떤 그 활동가들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기후 위기 대응 조례는 너무나 타당하다. 그 이상의 어떤 그 전에 이제 지금 보면 전국에 보면 이 용어를 쓴 게 현재는 우리 울산이 최초거든요. 예, 뭐 기후 변화 위기라는 말도 현재는 없어요. 조례 제정된 데는. 제주도가 사실은 기후 위기라는 조례 명칭을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실제 그 과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예, 여기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 위기가 이게 어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경제 활동에 의해서 그 변화로 완전 기후가 변화해서 오는 위기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한데 그냥 기후 위기 하면 사실 이 분야에 좀 식견 있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그 단어의 차이긴 한데 뭐 지금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 국장님 의견. 예. 예, 뭐 하여튼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조례 제정 시기, 저희들도 이제 일찍부터 이명 의원님 제안을 좀 받고 검토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 표준 조례안이 나오는 그런 예고는 또 있었고 해서 그에 따라서 좀 할까도 하고 있었는데 좀 계속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새롭게 또 정부에서 탄소 중립 이슈, 그다음에 탈탄소라는 또 이슈가 또 나오고 해서 자칫 그 명칭 확정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게 조금 더 내년까지 좀 변동이 좀 있으면 이게 더 늦어지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최근에 또 환경부에서 또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이라는 걸 또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또 우리가 발맞춰 나가려고 그러면 조례에는 좀 있는 게 그 환경부에서 판단하기에도 조금 플러스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혹시 추후에 뭐 정부에서 새로운 또 제도 같은 게 또 있어서 반영을 해야 되면 그 부분은 또 내년에 추가적인 반응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명칭과 관련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다, 탈탄소 사회 이행이다, 또 저탄소다, 그린 뉴딜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개념의 이제 근저의 원초는 기후 변화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법상으로도 기후 변화라는 용어는 쓰고 있고 정부에서 다른 어떤 장기 계획을 세울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쓰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떠올랐지만 그래도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서 기후 변화라는 용어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잘 의논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국장님 표현에 그 큰 차이는 없지만은 전문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기후 위기와 또 기후 변화 위기의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또 찾아서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발의하신 의원님이 괜찮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바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좀 드립니다. 예, 장인호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조례서의 사정에 보면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조치인데 여기가 네, 안 그래도 드렸는데 대응을 그게 위한 오타, 조치로 대응입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14조에 거기도 기후위기 적응이 아니고 대응이죠. 다 대응입니다. 두 번째 줄도 다 대응.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명칭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기후 위기 기후 울산광역시 기후 변화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향번호 제751호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40호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윤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40호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건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순환골재 등 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와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용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 훼손 예방과 폐기물 자원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홍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장윤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40호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조례안은 건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고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건설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와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발생량을 줄이는 등 폐기물 자원 순환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호 의원님, 이 순환골재 활용 촉진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이 사실 그 폐건축물 자재 이것도 상당히 그 뭐 참 쓰레기 처리하기 아주 참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폐건축물 자재 이거 재활용 이기 뭐 이런 그런 좀 하기가 어떤지 우리 자원순환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환골재 요 이제 종류가 크게 보니까 우리 아스콘 콘크리트, 아스팔트 그 콘크리트를 이제 중간 처리 파쇄나 정제 가름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그 이제 폐골재, 순환골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닥 폐콘크리트, 폐콘크리트를 또 걷어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개가 주로 그 순환골재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제 뭐 지표면을 우리 다시 그거를 이제 아스팔트 포장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용하는 그런 순환골재인데요. 우리 울산시에는 현재 지금 업체 수가 우리 11개 업체 정도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것은 거의 하루에 13,000, 거의 13,000여 톤을 생산을 하고요. 2018년 또 한 해 동안은 130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 전에도 실제 법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 순환골재 활용 업무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우리 생산과 공급이 잘 이루어져 왔고 간 내에서 생산한 것은 간 내에서 다 소비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 생산을 해왔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지금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이번 근본 조례는 물론 이 조례 제정 전에도 저희들이 그 업무를 소홀히하거나 뭐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원활하게 못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계획 수립과 시행을 좀 디테일하게 하고 저희들이 또 순환골재를 활용을 더 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강화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순환골재 이 재활용 이거는 상당히 참 건축물 그 폐기물을 이거 참 이렇게 절감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그런 우리 지평부서에서 이번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정말 그 또 적극성을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계획을 좀 잘 수립해 가지고 그런저런 그 건축물 그 폐자재가 아주 그 요긴하게 어쨌든 간에 이 5조에 보면은
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 건설공사 범위 요거를 잘 선정해가지고 좀 이래 정책적으로 잘 이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의원님 거기 덧붙여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자연골재라 그래서 그 골재 첼치를 강이나 하천 바닥에 자갈이나 모래를 가지고 이제 그 시멘트를 탓을 해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자연골재를 채취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연골재를 채취하게 되면 심각한 환경훼손이 일어나거든요. 석상개발, 또 하천의 강바닥에 모래나 자갈을 이렇게 퍼올리게 되면 생태계가 교란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환경론자뿐만 아니고 어떤 그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여기를 막 금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폐기물이라 그래서 이게 뭐 독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콘크리트를 파쇄시켜서 그 기존에 이렇게 뭉쳐져 있던 것을 다시 자갈 상태로 환원해가지고 그거를 재활용하는 거고 상위법에 용도와 범위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맞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책을 구사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장윤호 의원님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40호 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 구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 여성, 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41호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윤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41호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취약노동자의 건강진단, 사후관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 관련 연계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취약노동자에 대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구군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제도적으로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건강권 확보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여성 건강국장 이영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치약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브리핑 관계로 여택 가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1호 울산광역시 치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치약노동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치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 치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치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설치 운영,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열악한 작업 환경과 근무 조건 등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치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과 노동 영역 유지가 어려운 취약 노동자의 건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치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지금의 울산시에서 가장 진일보한 조례안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우리 영세한 우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건데 건강권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유익한 그리고 유용한 그런 조례인데 다만 이게 이제 다른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죠? 1년에 이어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방금 치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치약노동자 건강증진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시겠지만 북구에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요것을 저희들 이제 벤치마킹을 했는데 요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요걸 이제 기준을 해서 3억 정도. 3억 정도만 예, 됩니까? 네. 그러면 이 조례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가 총 울산에 한 몇 명쯤 됩니까? 그건 저희들 뒤에 보면은 또 저희 조례가 한 건 더 있습니다. 네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근로자 노동자한테 또 병가를 건강검진을 위한 병가를 지원하는 부분은 또 뒤에 조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다들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준이 조금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인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분들한테 저희를 주는데 한 4,708명 정도, 4,700명 정도 저희들 4,700, 한 5,000 이하를 보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손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41호 울산광역시 치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 구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42호 울산광역시 치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윤호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사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42호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취약노동자가 근로 능력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정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취약노동자가 건강검진 또는 진료, 치료, 입원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병가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취약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울산광역시 유급병가 지원 자문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원 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취약노동자는 정규직과 달리 유급 휴가가 없어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병가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존할 유급병가가 지원되어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여성건강국장 이영호입니다. 시민의 복지 정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욱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관계로 여태희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2호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 상실의 어려움으로 건강검진 또는 진료, 치료 등을 하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에게 소득 상실을 보존하는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급병가 지원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취약노동자의 소득 상실을 보존하기 위한 유급병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취약노동자가 검진, 진료 등에 따른 소득 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득 보존을 위한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취약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것으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급병가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정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742호 울산광역시 치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30호 울산광역시 정신건강 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이영우입니다. 시민의 복지 정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욱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관계로 여태희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 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정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의 구성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정신보건법 제13조 2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센터 설치 근거에 따라 2014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 공모에 울산이 선정되었고 2015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공개 모집하여 마르스 병원을 선정하여 2015년 4월 22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에 의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에 강력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경과 조치도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센터로 봄에 따라 보건복지부 2017년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기존 수탁기관을 재위탁 가능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2021년 11월 1일부터 우리시의 정신건강정진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공모 근거를 마련하고 울산 시민의 정신건강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결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 시민의 정신건강 정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이걸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공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법인의 단체에 지원할 모양인데 예. 이걸 할 수 있는 울산에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강력정신건강복지센터로 예?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고 각 구군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력은 저희 마더스 병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이 되는 예, 거예요? 지금 그 조직하고 조직도 되어 있고 이건 지금 법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저희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인데 기존의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요즘 코로나도 그렇지만은 입건과 뭐 등등 해서 복지국에서 지금 위탁하는 사업 대다수 울대병원 아니면 이렇게 위탁이 너무 만발되고 있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 자체의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특히 더 절감하게 됩니다.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병원이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지금 외부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관리 측면에서 나중에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면서 우리의 효과는 반감되는 그런 결과가 빚을 텐데 차라리 이참에 우리 시민 우리 이제 건강도 곧 발족하겠지만은 이참에 전번 우리가 위탁하고 보건복지 의료 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그죠?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위탁하는 걸 전부 한번 정밀하게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공병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 정도 이런 비용 같으면 운영이 가능한 것 같으면 이제는 조금 방법을 좀 달리해서 시가 공공병원을 이렇게 건립하는 쪽으로 한번 자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 우리 외부의 압력이 아니고 자체에서 한번 예.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계속 끊임없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네네. 예산 심의 때도 누차 막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도 막 그렇게 의원님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울산시에 우리가 운영하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큰 변함이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예산할 때도 그랬고 처음 다 지금 끊임없이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는 공공병원에 대해서 시가 자발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한번 어느 정도 결론이 내주시면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전에 누차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저희들도 한번 우리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번 저희들이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이라든지 한번 전반적인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730호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우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여성건강국장 이영우입니다. 시민의 복지 정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욱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자 복지부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관련된 자치법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조문 제3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관련된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문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은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원 확보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실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매자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2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및 제21조 제2항 제2호 신설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시 고려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2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구군소관위원회 위촉직위원의 특별 성별 40% 미달성 사유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안 제13조 제3항 중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위원회에서 구군위원회 특정 성별 미달성 사유를 심의하여 구군위원회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네. 성별 영향평가 조례와 관련되어 일부 시각을 지금 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양성평등이 아니게 왜 성별 영향평가인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법령이 이렇게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시민사회라든지 이렇게 이런 쪽에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까? 시민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공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공고했을 적에 시민사회의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이 건과 관련돼 가지고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입법 외국 기관에는 어떤 시민들의 이의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만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날라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특정 용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특정 용어라는 게 아마 이제 그 일부 어제 이제 저녁부터 단체에서 하시는 얘기가 성평등이라는 그런 의미를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가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보시면은 거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이제 양성평등법이나 성별영향평가법에 보면은 이 시책이라는 게 결국 여성과 남성의 평등 정책의 이제 고루 아니십니까? 평등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 의미들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시민단체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뭐 성의 의미라든지 그게 그런 걸 지금 담고 있지 우리가 않습니다. 법 취지는 그게 아닌데 네네. 법에는 남과 여 제3의 성에 관련돼가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법령에 그런 내용이 이거 그래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네. 그런 것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시민들이 왜 갑자기 그 입법 예고기관에는 그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차별금지법과 같은 똑 맥락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이런 그 문란을 야기한다든지 성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죠? 제가 네, 알기도 하고 이번 그렇고. 조례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 이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한테 시민 사회에 좀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뭐 이렇게 매체를 활용하든지 해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남과 여와 남의 평등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은 저희 조례 취지하고 한번 크게 보도자를 내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예, 시민들이 오해가 곡해를 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정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슬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민들로부터 이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성평등 여기 보면은 시민 단체라든지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려하는 부분. 분명히 그 양성이라는 남녀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성평등을 거기에서 또 젠더가 또 나오고 또 이러니까 여성이 남성으로 성연화 수술해가지고 또 그런 또 사회적인 문제 그런 사람들이 또 포함될까 싶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좀 그런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그런 조례에 해당되지 않도록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일부 개정 조례하는 게 보면 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요거죠. 요거하고
제13조 위원회 구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회 관련해 갖고 이제 그 성별 영향 평가법 제 13조와 양성평등 기본법 11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1항 7호는 7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평등법 제 21조 2항 제 2호가 신설이 되면서 이전에는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단 이제 특정 성별 이제 전문 인력이 부족할 때는 그 사유가 인정될 때는 이제 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그 해도 된다. 10분의 6을 초과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 그 10분의 6을 초과할 때는 여성가족부에다가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이걸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6을 초과할 경우에 우리 시 이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를 해서 이제 임명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12조에 성별 영향평가위원회 위원회 위원을 그 위촉할 때 선임할 때 그 해당되는 분들 선별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해 사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네네. 예, 이사입니다. 이해한 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728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여성건강국장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욱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서 간부 공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자 여성가족 청소년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지원법에서 시장에 위험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제명을 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에서 포괄적 의미의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위원 해촉, 회의록 작성,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조문 중 우리시 위원회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청소년 단체 협의회의 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재편한 것입니다. 추가 신설한 사항은 청소년 수련 시설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 및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 및 위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청소년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청소년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대72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 구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일을 시작으로 44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준비 및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